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이번에 3문제 이상 틀리면 틀린 그거를 이제 A4 용지 한 장이 꽉 가득 채워서 빡지 깜지라고 하죠? 네, 그걸 하도록 깜지를 하겠습니다. 쏘겠다. 몇 장이요? 틀린 그럼 2장? 2장? 앞뒤로 꽉 채워서 우와. 3문제 이상 못 맞추면 네. 두 장 꽤 많지 않나요? 그 앞뒤로 많죠. 꽉 채워서 2장이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실 학생이 첫 네. 번째로 인사를 해줬네요.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찬스 오늘 힌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안 주는 게 네, 저처럼 그렇죠. 깜지도 한번 보고 싶고. 저도요. 네, 그 옛날 네. 생각 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후야 오방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대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1989년 6월 4일 군이 탱크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거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생... 내 삶의 네, 아. 옛날에 그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이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본인 생일이면 이건 알겠네요. 네. 이거는 네. 거짓 없이 알겠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천안문 사건 또는 사태. 사건, 사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뭐 자기 생일 이렇게 뜻깊은 날이 뭔가 이런 게 있었다면은 네 당연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약간 불안했던 게 왜요? 육사혁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유명하지 않은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도 있어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후야오방, 저게 이제 중국말로 오는데 우리 이름은 호요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2016 하반기 국채가 이제 막바지를 하게. 저 복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그걸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월 15일 정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그때 도착을 하는데 네.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그 100만 명이 넘는 시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르바초프도 일정을 좀 변경해야 되면서 그 뒤로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저기 보면 6월 4일 날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서양 쪽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함부로 그거를 뭐 탄압하거나 죽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의 철강왕, 미국의 산업 자본가로 US 스틸사의 모텔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교육과 문화 사업에 헌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요? 철강왕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죠.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카네기. 카네기. 네. 카네기. 정답입니다. 근데 NG로까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뭐 철강한 카네기라고 맞췄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강철한 카네기라고 해서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뭐 별의별 걸 다 했죠. 방적공, 기관 조수 이런 걸 하다가 여기서 사업의 재능을 발견하고 어허. 이 철강으로 이렇게 불을 쌓게 되는데 이 사람 뭘로 유명하냐면 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 어. 그 가진 불법적인 거를 다 그 단합이나 담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노조 같은 경우도 탄압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그분 아닌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신 분. 그런 그분인가? 분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개같이 벌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그거를 JP 모건에 팔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것을 교육과 공익 사업에 써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승처럼 쓰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책에서 읽었습니다. 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군요. 만약 그렇게만 남았다면 되게 나쁜 놈으로 역사에 남았을 텐데 그 뒤에 공익 사업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평가가 돈을 벌 땐 그렇게 벌었지만 쓰는 건 잘 썼다 이렇게 네. 돼가지고 평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잘 푸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모를 거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악의가 없는 상대방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 상태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정답을 맞추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정답은? 정답! 5초 5초 카운트 카운트 나왔습니다. 주세요.
왜 이러죠? 네, 정답.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 정답입니다. 깜찍 탈출. 제노라는 말은 낯선 것, 이방이란 말이고요. 포비아는 공포증이라 네. 그러니까 낯선 것 공포증인데 이거를 외국인 공포증 또는 네.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중국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네. 무조건 중국인들 싫어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게 네. 되고요. 실제로 신고립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외국인들을 몰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트럼프도 말하자면 이런 제노포비아에 근거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브렉시트도 왜 이러나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 난민들을 몰아내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신고립주의 그런 움직임들이 제노포비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다 맞췄기 때문에 깜지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대단한데요? 조심스럽게 다음 문제는 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최근 마지막 종이신문을 발행한 영국의 언론사는 어디일까요? 언론사. 우리나라 첫 번째 신문이 경성일보. 한성순보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건 이제 한문으로 된 신문이고 한글로 된 첫 번째 신문이 있죠. 경성일보. 아니라 그 서재필이 발행한 독립뉴스. 신문? 뉴스 그때 뉴스란 말은 좀 그렇고 독립신문. 독립 립이라고 써있던 그거. 독립신문. 네.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죠.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정답입니다. 인디펜던트를 줄여서 그 애칭으로 인디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일요일 날 발행되는 건 신디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약간 영국인들의 좀 그 사랑을 받는 신문이기도 했죠. 약간 좌파적인 성향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왜 이제 그 이슈냐면 2016년에 종이 신문을 그만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인터넷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유명한 뭐 4대 일간지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앞으로 종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IMF의 특별 인출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땡땡땡은 IMF에서 창설되어 IMF 가맹국이 규약에 정해진 일정 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보미 누나 찬스를 쓰겠습니다.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나요? 보미 누나 모르시는 게 없죠. 또 이름이 말하면 또 맞출 봅니다. 수밖에 없네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SDR입니다. 진짜. 안 찍네요. 야, 1등을 안 찍네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 네. 특별 인출권을 영어로 한 말이에요. 스페셜 네. 인출, 인출. 디펜트, 네?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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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권은 라이트. 라이트. SDR 해가지고 특별 인출권을 영어로 한 말의 약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5문제 모두 맞췄어요. 오늘 어땠나요? 아까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이시안 선생님이 독립신문이라고 결정적인 힌트를 주신 것 같고 마지막 문제는 또 보미 누나가 역시 좀 맞춰주셔서 운이 좋게 5문제를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앞에 3문제 다 맞춘 건 대단했어요. 맞아요. 네. 자기 힘으로. 별다른 힌트 없이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이방인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제주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바로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재하 씨 최근에 제주도 가본 적 있나요? 예, 저는 바로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촬영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일단 그 중국인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네, 갔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3, 4일 전에 갔었었는데 그러면 얼마 이쌤께서는 혹시 네.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봤어요? 보셨나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본 데다가 네네. 저는 그때 제주대 특강이 있어가지고 가서 제주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네. 제주도민들은 그 전부터 무사증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무사증이요? 네,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되게 문제다라고 해서 좀 되게 문제시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얘기를 잘 꺼내 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제주도의 정말요? 무비자 관광객 입국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도관 학생 개인적인 경험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 특별히 기억나는 게 좀 있나요? 전북 익산에 그 할랄 푸드 단지 조성한다는 네네. 그 정책이랑 네.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 유치한다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 복합 단지 짓는다는 그 정책이 기억이 나네요. 네. 아, 그렇군요. 이 제주도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무비자 입국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최근 이게 문제가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네. 사증이 이제 비자잖아요. 네. 무비자. 무비자. 무비자인데 이렇게 입국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 신원이 보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일단 비자를 심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 재정 보증 상태부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네. 그냥 일단 넘어오게 되면 넘어왔다가 네. 사라지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어디서 네. 뭘 해도 이제 증거가 안 남으니까 한마디로 그런 범죄라는 부분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죠, 선생님?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역시 이제 그 중관광객 제주서 묻지마 살인 해서 무사증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네. 기사인데요.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하. 제주도민의 불안감이 외국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외국인 혐오증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리드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성당에 어떤 여성분이요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중국인이 한 50살쯤 되시는 분이 가서 복부와 네. 가슴을 찌르고 아하. 그리고 달아났다가 결국 잡혔는데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분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도대체 이걸 잡아서 왜 죽였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왜 죽였냐 했더니요. 바람을 피고 도망간 전 부인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네. 성당에서 여성이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전 부인들이 생각나서 홧김에 범행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 사람은 뭔가 조현증이 있는 것 아닌가?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좀 외국인들,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범죄가 잇따르니까요. 중국인 범죄자가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은 260명이래요. 10년 전인 2006년 23명에 비하면 지금 11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무비자 제도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그 얘기가 제주 지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출입국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곳곳에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불법 체류가 늘고요. 외국인 범죄가 흉화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에 불법 체류자가 371명이었대요. 네. 2012년에. 근데 2016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만 3,300명이라 네. 뭐 이런 추세로 따지면 하반기까지 하면 2배, 6,600이라고 치면 지난해에 비해서도 굉장히 한 30-40% 이상 더 성장을 한 거니까 네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절도, 성매매, 폭행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더라도요. 구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방만 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정 안 되면 추방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걸리면 또 자기가 어떤 범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에 따라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출국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범죄에 상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강구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신고센터, 불법 체류자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이 제주도 무비자 폐지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비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무비자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쉽게 입국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행이 되는데 네. 네, 제주도에서 그 비자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2002년도에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해 495명이 무비자로 입국을 했다고 그래요. 네. 2012년 딱 그 10년 있다간 23만 명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요. 네. 2015년에는 62만 명. 그리고 지금 대략 2016년 이번 연도 지나면 8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새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무비자 제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폐지까지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주도 지사는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폐지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나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지를 검토해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보완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갑자기 하게 되면 뭐 가기 힘든데 딴 데 가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관광객에 대한 어떤 그 배격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폐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또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은 또 편의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습니까, 도건 학생? 네,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문장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강구돼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 처벌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단어처럼 처벌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중요 문장으로 꼽아봤습니다. 예. 네, 앞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 증가 추세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만큼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주도의 불법 체류자가 네. 2012년에는 371명이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2013년 731, 그다음에 2014년 1450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팍팍 늘거든요. 2015년 4,500명 정도가 돼서 2배 이상이 확대죠. 네. 그다음에 지금 2016년에는 한 상반기만 되는데도 한 3,000명이 거의 4,000명 가까이 돼서 네. 예상으로는 이번 2016년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8,000명에 전혀 신분 모를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있다는 얘기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제주도가 뭐 그렇게 큰 그런 데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한 8,0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 그 방문 외국 관광객의 90% 이상을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범죄율도 그만큼 높은데 그러다 보니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지금까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와가지고 관광을 그걸 쓰니까요. 하는 건, 네. 근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파는 사람도 중국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바오젠 거리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그 많이 가는 데에서 점점 중국인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중국 회사에서 뭘 하냐면 쇼핑몰 자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럼 중국 자본이 들어온 중국인 쇼핑몰인 거죠. 네. 파는 것만 한국인인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전부 다 중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 제가 얼마 전에 명동을 갔었거든요. 네네. 명동 왔었는데 명동 요즘에 K-스트리트 푸드에서 아마 길거리 음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네. 네. 샀어요. 네. 근데 중국인이에요. 네.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중국인이요? 예. K푸드를 파는데 네. 세상에. 중국인이. 떡볶이를 먹는데 이거를 중국인한테 돈을 내니까 네.
이게 뭐 이상하네요. 이 지역 경제 예. 돈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제주도가 이제 그런 상황이 곧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도 네. 그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중국인들만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선생님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건 학생 시작해 주세요. 저는 외국인 범죄 예방은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인 범죄율은 세계 최저지만 그 2015년도 기준으로 총 관광객 수가 1,520만 명으로 1,320만 명이 한국보다 20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강력한 처벌 정책이 꼭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아까 이시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경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금융, 그다음 위장결혼, 불법 취업과 같은 범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조직화되어가는 그 범죄를 미리 이제 와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으로 구성된 방범 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제주에 정식으로 거주하고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 등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통계적으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딱 사실 되게 좀 추상적인 게 많은 것 네네. 같거든요.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강력한 처벌이라는 게 네네. 이게 한국인에 비해서 강력한 처벌이에요?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네네. 그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외교라는 것도 저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그 한국만의 그 법과 제도 하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지 그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한국 자체가 뭔가 그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네네. 법이 없는 건 아니고 네네. 예, 법이 정비돼 있고 네네.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안 따랐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상점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어요. 네.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은 1년형 징역형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네. 한국인한테 적용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유도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발휘하는데 네. 외국인들은 이게 잘못해서 원래 원칙대로 그러면 너 그거 모자 훔쳤으니까 1년형 이래버리면 이거는 가령 중국에서 그렇다면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물론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융통성을 발휘하되 좀 더 지금보다는 그래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네, 여기까지 하면 되지 예,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걸 굳이 물어보려면 관광산업과 관계된 곳이겠죠. 그래서 관광업계라든가 그 관계된 그 여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도건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무슨 정부 중에서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출마를 하는데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방향성만 얘기하고 그럼 실제로 이거는 만약 기업에서 이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강력한 처벌이라고 했는데 그 강력한 처벌이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은 추방이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다음 추가 징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
약간 자꾸 뭉뚱그렸던 거 좀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건 학생은 이쌤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 저도 이렇게 딱 이쌤 말씀 들으면서 딱 맞았던 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요즘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많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막 주관적인 게 개입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업에서 묻는 질문이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기업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게 또 배워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자, 이건 분석력과 추론력을 좀 시험에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제주도 관광객들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럴 수 있는지 이유를 좀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그 해결책을 좀 제시해보라.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니면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그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 상품들이 외국 중국에서 그 단가 싸게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 제주도에서 파는 것들 딱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인도네시아가 너무 많아요. OEM 있잖아요. OEM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만들어진 것보다 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걸 다시 중국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와서 다시 자기들이 중국 제품을 사가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없애려면은 중국인들이 정말 원하는 물건을 이 한국인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게 한국인이 직접 만든 것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뭔가 좀 더 이렇게 인식화시키고 가치관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용해서 좀 상품 전략을 좀 짜면은 그나마 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제주도만큼은 중국인 유커가 많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조금 단가가 조금 더 높더라도 이 우리나라 제품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관광객들의 돈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국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 토착민들을 기반으로 한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주도 전통 한옥을 홈스테이 느낌으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가옥 체험도 하고 그리고 해녀 체험도 직접 해보고 직접 딴 해산물과 건강한 이런 뭐 자연에서 나오는 유기농 그런 채소들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먹어보고 그리고 직접 뭐 돼지도 한번 길러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의 진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홈스테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좀 어떨까라는 좋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페이 학생, 관광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익이 일부 관광업계와 중국인들의 이익으로만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중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적 성장보다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혜 학생, 지역 경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 관광산업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른 산업도 생각해야 한다. 기후와 한라산이라는 자연을 이용하여 감귤뿐만 아니라 특화된 농업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한국 농작물 산업을 펼쳐도 좋을 것이다. 유실 학생, 자본의 역외 유출이 지역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숙박과 자동차 임대업, 그리고 쇼핑 항목에 주로 지출을 한다. 기업이 이러한 수입을 제주도 내부에서 투자 및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 이전할 경우 지역 경제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숙박업, 자동차 임대업에 속한 기업 중 본사를 제주도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도건 학생? 저는 다른 학생들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네. 유실 학생이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안까지 설명한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실 학생 의견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같이 뽑아주세요. 일단 그 다혜 학생 같은 경우 완전히 얘기를 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광뿐만 아니라 관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참신한 생각 같이 얼핏 보이지만 네. 문제는 문제 자체가 관광객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라인 건데 좀 딴 얘기를 해버린 벗어나네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적절하지 네. 않다. 역시 이 중에선 유실 학생처럼 한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나마 조금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낫지 않을까 네. 해서 유실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범죄 증가로 무비자 제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과 또 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우리가 제주도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인들이 그냥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본토 서울이나 그 안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학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중국인들 왜 저래라고 이렇게 몰이해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반목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분들을 또 잘 활용하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초가 지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금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 어땠어요? 저도 이시안 선생님이랑 생각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내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